안녕하세요. 행복나눔지 김희의 송봉수입니다. 오늘은 세양 김정란 대표님과 외신대 보건미용학과 최은주 교수님을 모시고 이열 테라피와 피부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세양의 김정란 대표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양 대표 김정란입니다. 오늘 이열 테라피를 통해서요. 또 피부 미용과 관련된 건조한 피부를 어떻게 하면 환하고 맑게 또 주름살이 어떻게 하면 잘 펴질 수 있는지 오늘 이열 테라피를 통해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기대가 됩니다. 주름이 어떻게 펴질까? 야, 상당히 궁금한데요. 오늘 또 외신대 보건미용학과 최은주 교수님 오셨는데요.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신대 보건미용학과 카이로 건강교육학과를 맡고 있는 최은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피부 행복 나눔 지킴이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주 두 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러잖아도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환절기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정란 대표님, 2열에 피부 미용과 관련된 그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한 네. 커다란 길을 보고 한번 네. 다시 정확히 네.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네. 네. 네. 아, 네, 중요한 게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깃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굴과 관련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밌는 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네. 이제 귀를 많이 이렇게 보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깃볼 사이즈랑 그 사람의 얼굴 사이즈랑 조금 관련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깃볼이 도톰한 사람, 깃볼이 또 얇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요. 깃볼은 우리 얼굴 전체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조금 복잡한 혈자리들이 많이 있으니까는요. 네. 오늘은 집중적으로 피부 미용 쪽이니까 깃볼을 네. 잘만 관리하셔도 피부가 아주 아름다워지고 주름이 펴질 수 있거든요. 깃볼을 세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요. 네.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을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아. 네. 첫 번째 구역에 또 이렇게 가로와 세로를 이렇게 9구역을 나누는데요. 크게 첫 번째 구역의 세 구간은 입 안과 턱과 관련된 곳이에요. 입 안쪽, 그다음에 혀, 그다음에 턱,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은요. 가장 중요한 우리 현대인들의 질병을 많이 갖고 있는 뭐 아이나 어른이나 어르신들이나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질병에 속해 있거나 불편해하는 혈자리인데요. 수면을 잘 못 취하거나 또 눈이 나쁘시다거나 또는 귀가 잘 안 들린다거나 하는 자리를 해소해 주는 자리고요. 마지막에 편도에 해당하는 요 마지막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작년에 제가 굉장히 저도 불편했었는데요. 네. 혹시 작년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사회자님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방송을 하는 입장이니까 모구를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상당히 불편했죠. 네, 저는 창문을 열어놨더니요. 음. 가슴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편도가 이제 앞으로 또 환절기니까 또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혈자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해드릴 피부 미용과 관련된 구역이세요. 아, 그렇군요. 네, 이름이 면협구예요. 그래서 얼굴에 차지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김이나 주근깨나 이런 잡티들을 여기만 마사지를 하거나 또 지압볼로 눌러주면 정말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면협구. 네, 그래서 요 예. 구역 이름을 면협구라 그래서요. 네. 피부 미용을 도와주고 개선해 준다라고 합니다. 요 자리인가요, 그러면?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네.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자, 그 옆에는 우리 최은주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환절기 피부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네. 오늘 제가 네. 피부 네. 행복 지킴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피부 노화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노화 하면 대부분 주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름이 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얼굴이 처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꺼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 세 가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김 대표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저도 정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과연 피부 노화인가 아닌가 궁금하잖아요.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네. 손등을 이렇게 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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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으로 손등을 꼬집고 5을 셉니다. 그냥 살짝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나와보세요. 제자리로 돌아갔습니까? 네. 전 약간 덜 돌아가다가 천천히 펴져요. 아유, 그래도 젊으신 겁니다. 그래요? 완전히 돌아가시는 분은 이제 10대, 20대인 것이고요. 네. 5초가 지나서 돌아오면 40대 정도. 근데 10초가 지나도록 또 돌아오는 게 늦으면 그때는 이제 60대 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저도 금방 돌아갔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30대십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간단한 방법으로도 네. 우리 피부 노화를 알 수 있고 네. 그 다음에는 그러한 피부 노화를 우리가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은 간단합니다. 네. 적당하게 먹고 또 적당한 물을 잘 마시고 또 수면을 취하면 피부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데요. 그래서 그보다 또 조금 더 네. 자세한 내용을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간단한 게 또 가장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 굵은 주름은 막 패인 주름 게 좀 이렇게 좀 패이고 있고요. 건조증 같은 게 생겨서 상당히 고민인데요. 이열을 통해서 리프팅을 또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리프팅? 제가 한번 리프팅이 되나?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예.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요. 네. 제 귀에 솔깃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잘 먹고 잘 자자. 자요? 네. 네. 그러셨는데 저희 2열 혈자리에도 수면을 도와주는 자리가 있거든요. 잠이 안 오는 사람은 그걸 네. 조정하면 잠이 오나요? 네, 여기다 지압볼을 붙이고요. 네. 또 잠을 주관하는 게 우리 순환을 담당하는 가장 요 가운데 부분에 신장과 관련된 곳이에요. 가장 깊은 곳, 요 자리가 심장이거든요. 심장과 수면 자리 두 군데를 붙여주면 잠을 자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숙면이 안 되면 실은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수면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못 잤을 경우에 또 일어나는 일이 또 밤에 또 이렇게 잠이 안 오면 배가 고프잖아요. 먹게 되지. 그렇죠. 네. 근데 이상하게 저도 그렇지만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오랫동안 새벽에 있을 때 이렇게 간이 강한 음식을 네. 찾게 되더라고요. 우리 왜 이렇게 라면 같은 거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꼭 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 예. 네, 네, 네. 그래서 밤에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특히 라면이나 네. 그
소금기가 있는 짠 네.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몸이 붓는 현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래 또 잠의 방해를 또 받게 되고요. 네. 또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또 수분을 또 섭취하게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부종이 올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은 잠을 꼭 자야 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는 교수님을 통해서 네. 또 피부과 원장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요. 그 원장 선생님 지론이요. 10시에 자라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정말 피부는 고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뭐 다 알지만 10시부터 피부가 재생이 되거든요. 그게 답이었어요. 너무나 다 아는 얘기지만 10시에 꼭 주무셔야지 우리 사회자님도 네. 피부가 네. 더 젊어지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알지만 네. 10시는 한참 활동할 시간이에요. 그렇죠. 어렵죠. 그땐 못 잡니다. 그렇죠. 네. 저희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0시부터 가장 많이 네, 네, 아이들이 네. 뭐 학원에 돌아온다거나 네. 또 과제를 한다거나 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집 정리를 하는 시간이라 정말 10시에 자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서 10시를 넘기지 않고 꼭 그 안에 좀 주무시면 피부에 문제가 되는 트러블의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프팅을 제가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네. 제가 그러면 그 자리를 잠깐 네. 길을 통해서 어떤 네. 자리인지 예. 설명을 좀 하고요. 자,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세요. 네. 어디냐면 우리가 귀에 이렇게 뽕긋 솟아 있는 부분이 예, 이렇게 솟아 있는 거. 예. 그때 우리 사회자님이 코를 고신다 하셨잖아요. 저 코골아요. 네. 네, 그것도 숙면에 방해가 되시거든요. 네, 네. 요 바로 요 자리가 요 자리. 네. 예. 요 자리를 손을 안으로 넣고 꼭 꼬집고 자극을 안으로? 하시면 네, 안으로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네, 잡으시면 요 자리가 외비 자리인데요. 코골이를 막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해주시면 좋고요. 네. 지금 사회자님이 손을 안으로 이렇게 집게로 집으셨잖아요. 네. 이렇게 집으셨잖아요. 네. 두 번째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리프팅하는 자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름이 이섭신경이에요. 이섭신경. 그래서 이협신경. 이섭신경. 그래서 예. 말이 어렵죠. 예.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3차 신경이라 그래서요. 네. 우리 사회자님이 피곤하실 때 눈밑이 떨리거나 바르르 떨려요. 예. 아, 네. 예, 예. 그다음에 얼굴 면신경이 떨리거나 맞아요. 예. 그다음에 입이 떨리거나 음. 입의 주변에 그다음에 우리가 구안화사가 왔을 때 입안이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불편할 때 있잖아요. 네, 네. 그 안에를 자극을 한다거나 지압볼을 붙여주시면 아, 이 안을 이렇게. 네, 되게 쉽죠. 너무나 간단한 방법인데요. 네. 근데 집에서 지압볼이 없을 경우에 네. 지금 사회자님이 하셨던 것처럼 네. 두 손톱으로 자극을 가끔씩 주시면 네. 그 3차 신경을 자극을 줘서요. 눈떨림이나 얼굴의 면신경이 떨리거나 입 안이 불편할 경우 네. 우리가 이제 약간 굳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입 주변이 떨리거나 그 떨릴 때 그 자리에 붙여주시면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디를 붙여주시냐면 우리가 귓볼에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구라 그랬잖아요. 이 구간을요. 이제 넓은 부위를 지압볼을 붙이면서 자극을 주시면 우리가 기미나 주근깨나 그런 잡티들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역할을 이쪽에서 해소를 해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얼굴이 붓는다 그러면 저 여자들 이제 화장을 아침에 할 때 화장이 잘 안 먹거든요. 부종이 있으면. 네. 그래서 부종을 빼주면 우리가 화장이 잘 먹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 붙여주는 자리가 요 안쪽 자리인데요. 안쪽. 예, 여기 간부터 신장, 방광이 있는데 네. 간, 신장, 방광을 안쪽으로 세 알만 붙여주시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부종이 이렇게 빠지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귓볼 바로 뒤쪽 편으로 보시면 우리가 귀 밑에 자리라고 되어 귀 있어요. 밑에. 네, 우리가 멀미날 때. 멀미할 때 붙이잖아요. 네. 네, 그 자리가 우리가 림프가 흐르는 곳이에요. 음. 혹시 사회자님 네. 림프가 뭔지 아실까요?
글쎄요. 그 들어보는 보셨잖아요. 들어봤죠. 예. 림프. 제가 이제 림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림프는 우리가 혈액하고 림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혈액은 혈관을 타고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림프도 관이 있어서 림프관을 타고 림프가 지나가요. 혈액은 당연히 피니까 빨간색이지만 림프는 약간 노란빛을 띠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혈액에 우리가 세포에 그 대사 과정을 몸속에는 세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세포가 대사 과정을 끝나고 나면 그 림프를 통해서 노폐물이 지나가는 곳이 림프관이에요. 그래서 노폐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쪽에 흐름이 안 좋거나 막혀 있으면 그곳이 바로 부종이 생기게 되세요. 무섭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네. 림프 마사지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귀 밑에 이렇게 세게 막 하시면 림프가 흐르는 거를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부드럽게 하라는 그 이유가 제가 부드럽게? 네,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여기를 마사지하면 오히려 림프가 흐르는 거를 방해를 하는구나.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혈관을 타고 지나가는 우리가 혈관과 림프의 속도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순환을 시키는 피의 속도를 1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빛의 속도로 1분 안에 우리가 혈액이 순환을 하지만 림프는 혹시 어떤 속도로 가는지 아실까요? 글쎄요. 우리 대표님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림프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줘야 되지 빠르게 하면 림프 흐르는 거를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듯이 림프는요, 1분 동안에 가는 속도가 30cm밖에 안 돼요. 엄청 느리게 가죠. 예. 림프가 흐르는 게 1분 동안에 30cm를 가는데 우리가 혈액은 1분 동안에 한 바퀴를 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북이에요. 그래서 림프가 흐르는 곳에 절대 빠르게 마사지하면 림프 마사지가 전혀 안 되세요. 그리고 우리 사회자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계시거나 네. 또 이렇게 서서 사회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역시 또 림프가 흐르는 걸 방해를 하기 때문에요. 림프 흐르는 거를 방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그냥 이렇게 마사지나 지압볼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으세요. 알려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냐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서 따라 하시면 될 건데요. 네. 스트레칭을 집에서 꾸준히 하시면 되세요. 스트레칭을 하시면 몸에 림프 흐르는 거를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는데요. 네. 또 림프는 또 하나를 더 설명해 드리자면 혈액은 우리가 심장이 펌프를 통해서 순환을 돕잖아요. 순환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림프는 심장과 같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냐면 되게 쉬우세요. 우리가 근육에 있을 때 근육을 이완했다가 수축했다가 하는 운동을 아시죠? 한번 그쵸. 해보실게요. 예, 예. 이렇게 한번 교수님 해보실까요? 예, 예. 자, 이럴 때 지금 림프가 림프관에 있는 것을 압축이 돼요. 압축이. 예, 그래서 림프가 가는 힘을 얘가 도와주는 거예요. 압축을 하면서 그 힘으로 림프가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만히 계실 때 한 동작으로 아니면 같은 자세로 오래 있으면 그 부위가 붓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림프를 잘 흐르게 하려면 네. 우리가 수축과 이완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면 림프관의 압축을 통해서 우리가 림프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니까 네. 꼭 우리가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시는데요. 몸도 스트레칭을 하듯이 우리 귀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가 서울 구경 가자 그래서 끝에 쭉 잡아당 올리잖아요. 예. 치켜 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예, 그러면 귀가 네. 갑자기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죠. 스트레칭, 예. 그렇죠. 스트레칭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귀도 우리가 이제 마사지를 할 때 저는 굉장히 부드럽게 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상하로 쭉 늘려주시면 양쪽으로 예, 이렇게 늘려주시면 굉장히 귀의 스트레칭도 되지만 우리가 불편했던 거를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현상도 되고요. 귀가 딱딱하신 분은 그렇게 늘려주기만 했는데도 마사지만 했는데도 딱딱한 귀가 부드럽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말 간편하고 건강에 그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네요.
네. 우리 그 외신대 그 최은주 교수님, 주름이나 그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천연팩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집에서 나물을 조물조물 묻히다가 네. 옆에 그냥 버렸던 네. 시금치 삶은 물 있죠? 네, 네. 그 삶은 물을 가지고 세안을 하시면 됩니다. 아, 시금치 삶은 물이요? 네. 네. 시금치 안에는 네. 비오틴이라는 물질도 네. 있고요. 네. 또 비타민도 있고 네. 그리고 엽록소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한 녹색 물로 세안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윤기가 흐르고요. 그리고 잡티도 많이 개선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심심하죠. 네. 그냥 버린 물로만 닦기에는 그래요. 예. 그러면 나무를 묻히다가 네. 묻히지 마시고 네. 새 뿌리만 딱 이렇게 빼서 네. 예. 그리고는 믹서에다가 갈아줍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유 2숟가락 예. 그리고 밀가루를 조금 넣습니다. 밀가루는 왜 넣을까 싶은데요. 흐르지 말라고만 넣는 게 아니라 밀가루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걔도 미백을 시켜주고요. 또 얼굴에 좀 피지나 우리가 기름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네네. 그런 게 있을 때에 그 밀가루가 그런 거를 좀 흡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밀가루를 유기농, 천연 이런 비싼 거를 쓴다고 해도 아마 한 100원어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기는 유기농 또는 좀 친환경 농산물로 되어 있는 밀가루를 조금 한 스푼 정도 그냥 흐르지 않을 정도만 섞어서 그 다음에 얼굴에 발라줍니다. 네. 요즘은 외부에 나가면은 팩 종이라고 해서요. 네. 바르는 그 위에 올려놓는 그런 종이가 있어요.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약국에 가면 면으로 된 거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즈를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발라도 되고요. 팩종이 위에 발라두어도 됩니다. 아, 간단한 방법이네요. 네, 매우 그 시금치 간단합니다. 그 삶은 물로 세안하고. 세안하고 그것만 하면 좀 찝찝하잖아요. 좀 네. 좀 그 삶은 물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한 3뿌리 정도 네. 빼놨다가 믹서기에 갈아서 네. 밀가루 좀 넣고 우유 2스푼. 너무 간단하네요. 그런데도 미백과 윤기 그리고 탄력까지 다 책임져 주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사과 하나를 가지면 네. 네 식구가 네. 전부 나란히 누워서 네. 팩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과? 네. 예, 예. 사과 껍질은 깎아내고요. 예, 깎은 사과를 네 쪽으로 나누어서 네. 한 사람이 한 조각씩만 사용하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사과 한쪽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밀가루를 또 조금 넣고 여기에 이제 뭐를 넣어야 되냐면 꿀을 넣어야 합니다. 꿀. 네. 네. 꿀이 아주 좋은 화장품의 원료인데 네. 그 화장품의 원료지만 시판되는 화장품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좀 끈적끈적하고. 끈적하지. 네. 근데 집에서 사과 갈은 거에 꿀을 한 스푼 넣고 밀가루도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해서 아까와 똑같이 져서? 예, 네, 예. 바르시면 됩니다. 그건 어떤 효과입니까? 사과에는 폴리페놀이라고 해서요. 네.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활성산소, 유해산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산소가 꼭 필요한 거지만 운동을 하거나 그냥 숨을 쉬고 우리가 잠을 자도 몸 안에서는 그 산소의 일부분이 활성산소가 되어지고요. 그게 내 몸을 공격해서 노화를 일으켜요. 아, 그렇군요. 예, 몸만 노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피부에도 노화를 일으키는데 네. 사과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네. 그러한 것을 이렇게 아무 의미 없게 네. 싹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미백 효과도 있나요?
미백 효과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꿀은 네. 항염 효과도 있고요. 네. 항균 효과도 있고요. 보습 효과도 있고 아, 그렇군요. 좋은 효과를 많이 갖고 있어서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늘하고 꿀하고 같이 섞어서 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늘? 네. 예. 김정란 대표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네. 예. 마늘하고 꿀하고 섞어서 만들 때는 네. 마늘을 좀 숙성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하기에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긴 하는데 네. 효과는 더 좋긴 합니다. 아, 마늘이요. 네. 효과는 더 좋습니다. 네, 제가 방송을 저도 이제 피부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방송을 봤더니 그 두 가지 재미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방송 전에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마늘팩 아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누구나 다 팩이 맞다고 하면 안 된다고 꼭 말씀하셨고요. 마늘팩 할 때 숙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사용했을 경우에 피부에 또한 나쁜 반응을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정말 중요한 정보를 네. 알려주셨고요. 반드시 마늘하고 꿀을 담았을 때 숙성을 한 이후에 사용을 하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봤어요. 어느 네. 방송인이 우리가 월남쌈을 먹을 때 그 라이스 페이퍼에다가 팩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는 전혀 정말 그걸로 얼굴 팩을 팩을 하리라고? 예, 상상도 못했는데 네. 굉장히 보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그래서 저도 바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 시중에서 파는 거랑 너무나 똑같은 그런 감촉과 그런 수분 유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떤가요, 교수님? 라이스 페이퍼에는 쌀이잖아요. 네. 예전부터 쌀뜨물에 쌀을 씻고 나오는 네. 그 뜨물로 네. 세안하는 거를 네.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쌀 자체에도 미백 효과와 많은 미네랄과 비타민 그리고 아미노산 네. 많은 영양분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라이스 페이퍼에다 물을 묻혀서 얼굴에다 붙이면 찰싹 잘 붙고요. 한참 지나면 얘가 마르면서 살짝 리프팅 되는 효과도 있고 또 모공 속에는 들어있는 노폐물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안을 하면 구멍 속에 들어있는 거는 다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딥이라 그래서 조금 깊은 클렌징을 해줘야 되는데 라이스 페이퍼를 붙였을 경우에는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도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 때 집안에 있는 거 좀 쓰고 남은 거, 먹고 남은 거를 좀 갖다가 써도 되는 좋은 방법들이 있고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마늘하고 꿀하고 했을 때도 숙성하지 않으면 얼굴이 빨개지거나 또는 화끈거리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아주 좋은 아까 했던 사과 같은 경우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사과에도 산이 있습니다. 네. 네, 산이 있죠. 과일산이 네, 들어있어요. 과일산은 각질을 살짝 녹여서 피부를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매끄럽고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도 모르죠. 복숭아가 맛있고 복숭아를 누구나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알러지가 알러지가 있잖아요. 있죠. 저 네. 있어요. 네. 막 따끔따끔해요. 네. 복숭아 네. 만지고 또 나면. 땅콩 알러지가 아주 위험한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러면 먹어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발라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저는 복숭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아, 예. 사과 드시면 괜찮죠. 저 사과 너무 네, 좋아요. 그러면 사과로 하시고. 아, 네.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연약한데 또는 팔 안쪽에다가 발라놓고 한 10분쯤 지나고 봤는데 빨갛지 않고 괜찮다 하면은 얼굴에다 발라보시고요. 네. 발랐는데 따끔하거나 좀 붉어진다 싶으면은 아무리 괜찮은 거라고 해도 얼굴에다 바르지 않는 게 좋고요. 또 두 번째는 피부 온도 때문에 15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변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아깝다고 계속 바르고 있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뒤에는 정도? 닦아내셔야 되고요. 닦아낸다. 그리고 깨끗하게 닦으셔야 되는데 네. 요때 닦을 때 막 문지르시면 그 이쁘게 만들었던 거 도로 다 그냥 공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닦아야 되나요? 그래서 비누질을 하나요? 폼 클렌징을 하거나 또는 비누 세안도 좋은데 정말 아주 부드럽게 정성을 다해서 살살 해서 안에 있는 걸 깨끗이 닦은 다음에는 이렇게 세수하는 게 아니라 돌려가 이렇게. 네, 물을 얼굴에 네, 네. 끼얹는다. 우리는 패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탁 예, 아주 네. 이쁘게. 네, 그래서 패팅을 한 40번 정도. 40번이 엄청 오래 하는 겁니다. 근데 40번을 패팅을 하고 튕기고 나서 그 다음에 만져보면 수분을 다 머금게 되고 피부가 아주 건조하면서부터 벗어날 수 있죠. 그러면 사과 말고 만약 예를 들어서 귤이라든지 이러면 피부가 노래진다 뭐 그런 얘기 듣는 게 네. 맞습니까 그게? 먹으면 노래지고요. 네. 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손바닥 색깔이 노랗게 변하죠. 네, 네. 그리고 귤 자체에는 이제 노란 색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팩을 할 때에는 조금 또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예. 뭐 오래 두면은 비타민 C가 사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네. 또 막 만들어서 썼을 경우에는 또 우리한테 너무 자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좀 숙성하는 기간을 두고 또 오일하고 섞기도 하고요. 건조한 사람들은 아까 밀가루와 꿀 또는 밀가루와 우유 이외에 살짝 올리브유라든지 포도씨유라든지 그런 거를 좀 넣어서 만들면 건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천연팩이네요. 네. 이야, 그리고 저렴합니다. 네. 경제적이에요. 글쎄요. 그래요. 참 또 수면은 말이죠. 피부 건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김정란 대표님께서 불면에 도움을 주는 혈자리 네. 다시 한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예, 예. 혹시 어떤 벽에를 사용하세요? 낮은 벽에 있어요. 이렇게 네. 그냥 낮은 벽에. 낮은 예, 벽에를 네. 사용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된대요. 네, 그러면 네. 그거를 어떻게 맞출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본인이 누웠을 때 약간 고개가 살짝 뒤로 간다는 느낌, 약간. 뒤로. 예. 저 반달벽이에요. 예, 벽이에요. 반달이세요? 반달벽에. 아,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체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이게 맞다. 뒤에다 네. 뒤에다 놓고 예. 네, 예. 그런 벽에가 가장 좋고요. 주름이 가장 많이 생기는 원인이 벽에가 높았을 때, 벽에가 너무 낮았을 때, 벽에를 안 비웠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주름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자시면 뭐 어디에 주름이 생길 것 같으세요? 옆으로 주무시면. 옆으로 자면 아무래도 요 팔자주름 그렇죠. 생길 것 옆으로 같은데? 주무시면요. 얼굴 주름이 생기세요. 네. 그래서 정말 잘 자는 수면의 자는 모양은요. 실은 정면을 향해서 천장을 보고 자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야지 이제 오장육부도 편안하고 한쪽으로 자꾸 주무시면 장기가 쏠리거나 또 수면 방해를 또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네, 네. 숙면을 하시려면 되도록이면 정면을 향해서 주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네. 반듯하게.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지. 네, 불면 왜요? 불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가장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잠을 잘 못 자면 일단 우리 여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화장이 잘 안 먹거나 네, 네. 또 화장을 또 예쁘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화장이 막 보통 흔히들 여자분 오늘 그냥 잠을 못 잤더니 화장이 잘 안 먹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예. 화장이 또 들뜨기도 하거든요. 음. 그게 다 이제 수면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네. 얼굴에 생기는 트러블도 수면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 시간 이 복지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널리 퍼뜨려서 네. 트러블이 있는 분들은 그냥 잠을 일찍 자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일찍 주무셔야 그거는 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찍 네. 자는 운동을 네, 문화 네, 운동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깃볼을 보시면 제 이제 귀를 보시면 제가 이제 깃볼이 굉장히 작은데요. 네. 가장 안쪽 가운데가 수면 자리세요. 수면. 가운데 자리가 아니요. 얼굴면과 가장 맞닿은 곳. 맞닿은 요, 요, 네, 예, 네, 예, 네. 예, 이렇게 네. 네. 거기 가운데를 꼭 눌러주시면 수면을 돕는 자리세요. 여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라 그래서 네. 두 번째 손가락 가장 깊은 곳 가운데를 꾹 눌러주시면 네. 여기 심장에 해당되는 혈이세요. 심장. 심장. 네. 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수면 자리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리면요. 네. 요렇게 허리 끝 여기가 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요렇게 크게 올라와 있는 연골 끝나는 요 지점에 쏙 들어가 있는 경계선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밑에 손으로 자극을 이렇게 주시면요. 거기가 뒷머리에 해당이 돼요. 뒷머리. 우리가 뒷머리. 벽에를 빌 때 네. 어르신들이 대부분 목침 가져와라 그러시잖아요. 네, 네, 네. 거기가 침이라 그래서요. 침과 정 그래서 뒷머리와 정수리 머리인데 네. 여기를 또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그게 또 신경쇠약부라 그래서 신경이 또 같이 지나가는 자리랑 반복이 되는데요. 네. 여기를 꼭 눌러주시면 세 곳을 눌러주시면 숙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야, 오늘 좋은 말씀 듣습니다. 네. 그런데 저 또 궁금한 게 우리 최은주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 환절기 때 피부를 어떻게 관리를 잘 하나? 이게 또 궁금합니다. 환절기 때 피부 관리법. 네. 지금 가을이고 네. 또 겨울이고 이렇게 여름에서 가을에서 겨울로 가면 점점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름을 제외하고는 정상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언제나 환절기에 그 건조함을 느끼게 돼요.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주름이 생기거나 각질이 떠서 푸석푸석하게 되는 거죠. 천연팩을 해서 피부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절기가 되면 도로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습인데요. 네. 우리가 보습제를 발라준다, 뭐 보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할 때 보자가 네.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수분을 넣어주는 게 아까 천연 패그의 방법이었으면은 이제 넣어준 수분을 지켜주고 막아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겉을 막아주지 않으면 안 돼서 보습제는 좀 기름기가 있고 좀 느낌이 덜 좋더라도 우리 남성분들께서는 네. 이렇게 아내분이나 또는 애인이 이렇게 선물을 하면 아 이거 기름져서 싫어 이래요. 좀 그렇죠. 좀 수분감 있고 시원한 느낌인 것만 좋아하고 맞아요. 좀 이렇게 약간 느낌이 기름이 있는 것 같은 거는 싫어한다고요. 근데 환절기에 가장 필요한 거는 기름입니다. 네, 우리 여성들끼리는 그런 얘기해요. 너는 정말 얼굴에 피지가 많아서 좋겠다. 네. 네, 여드름이 피지가 많으니까 지저분하고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적절한 피지가 나오는 얼굴이 정말 건강한 얼굴이거든요. 근데 시니어 분들로 갈수록 또 노년기로 갈수록 점점 얼굴에서 피지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환절기에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습을 하는 거고 비싸지 않더라도 크림이죠. 로션보다는 좀 크림 종류를 좀 발라주시면 그렇다고 막 두껍게 발라라 이게 아니라 얇게 발라도 막을 만들어줘서 아까 넣어줬던 수분이 위로 다 날아가지 않도록 네. 예, 보습을 해주게 되면은 환절기 때 모두 다 건조함으로부터 본인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자외선 차단제요. 자외선. 네. 피부 노화의 가장 적이지. 아유, 박사님 되셨네요. 네.
정말 자외선은 우리한테 그 정말 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고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너무 밖에 무방비로 놀이터를 뛰어다니면은 예. 나이 먹어서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탈모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유전적인 탈모야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서 사실 좀 어렵지만 햇볕으로 인한 탈모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여름뿐만이 아니라 가을볕도 겨울볕도 이 햇볕으로부터 머리도 자외선 차단을 해야 되고요. 얼굴도 자외선 차단을 합니다. 네. 두피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산이나 뭐 이런 거 쓰면 네, 모자 써야죠. 모자. 네, 그리고 알로에가 있는데요. 네. 알로에 이렇게 집에서 알로에 키우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은 알로에를 이렇게 비면 즙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알로에베라 즙에다가 그 약간의 그 페퍼민트라는 오일이 있는데 좀 화끈하고 좀 이렇게 그 시원한 청량감이 느껴져요. 네. 껌에도 들어가 있는 성분이긴 한데 그거를 살짝 넣어서 머리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알로에로. 청량감을 주고 열이 떨어집니다. 음. 탈모의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머리로 올라가는 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열을 떨어뜨려 줄 수 있고 자외선을 받아서 머리가 좀 뜨거워지고 열이 났을 때는 알로에를 이용만 해도 진정이 되고 쿨링이 되어서 탈모도 예방하고요. 네. 두피가 늙으면 이마 주름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아래로 처지는 게. 아래로, 예. 네. 두피가 1이 처지면 얼굴은 5가 처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두피의 노화가 얼굴의 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모자 쓰고 양산도 쓰고 네. 알로에를 이용을 해서 쿨링도 하고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뭐 시금치, 사과, 알로에 뭐 상당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 정말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계속 말씀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한정된 시간 내에 다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김정란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또 여러분의 한절기를 맞이해서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보다 저는 중요한 게 충분한 수면과 충분한 휴식, 그 다음에요, 적당한 물을 자기에 맞게 미네랄을 잘 섭취하시면 건강한 피부 또 아름다운 또 삶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치은주 교수님. 네. 오늘 이렇게 행복 나눔 지킴이 두 분과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또한 시청자 여러분께 저의 작은 지식이나마 사과, 시금치, 알로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또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양 김정란 대표님과 외신대 보건미용학과 최은주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